자, 카카오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미 항상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나온 상황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네. 이게 지금 열받아서 떨리는 것 같아. 사실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증시 상황이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특히나 지금 환율에 취약한 민감한 우리 시장이 더더욱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환율 수혜주들도 있지만 지금 엔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런 얘기들보다 그냥 환율이 너무 강세라서 수급이 깨져버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을 보유를 하겠습니까? 다 내다 팔지.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달러로 환전하면 그게 더 비싼데. 가장 단순한 지금 상황으로 단순함에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지금 전부 다 쏟아붓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도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 더 빠질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코스닥 지수 하락 4% 찍을 것 같은데 지금 지수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지수 상황을 보고 어디가 이제 저점이냐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미 판이 깨졌습니다. 최근 만들었었던 그러니까 3분기 때 형성했었던 이 판은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죠. 계속 판은 만들어졌었고 깨졌었고 이걸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를 보면 요 딱 1분기 때 만들었었던 요 판이 한번 이렇게 붕괴가 됐었죠. 여기서 붕괴가 된 거예요.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 차례 끝 단절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판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흔들흔들 하던 시장 9월 들어서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깨졌던 판보다 지금이 충격이 더 크죠. 원래 한 대 맞았을 때는 회복할 수 있는데 맞은 데 또 맞고 두 대를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어질어질해지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아까 그 글을 올려드린 상황보다도 지금 지수 포인트가 많이 낮아요. 이게 지금 오랜만에 6일 만에 방송을 하면서 좀 기분 좋은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와 판이 이렇게 되네. 자, 지금 카카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1번 한번 올려봅시다. 지금 어쨌든 이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이겨낸다라기보다는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고요.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시장 흐름이 오면 일단 내가 가진 거 왜 이렇게 빠지는가, 그러니까 이 빠지는 데 대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주변 상황 앞뒤 안 보고 일단 내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올라와요. 그게 제가 지금 방송은 15년 주식시장에서 거의 한 25년여를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주변 상황이 중요해?
일단 아씨 내 거 왜 이래,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면 주변을 못 보면 어차피 하락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내 것만 봐가 내 것만 보고 내 거에 대해서 얘 왜 이래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빠지고 있는 건 동일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빠진 다음엔 언제나 또 올라오기 마련인데, 그 회복할 때 주변 상황을 못 보고 있으면 회복할 때 회복을 못 쫓아갑니다. 그 회복할 때를 못 쫓아가면 빠져있는 내 거 영원히 빠져요. 그냥 계좌가 계속 그대로 도태된다고.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미 판은 깨졌어요. 자, 여러분, 밑판, 발판이 깨졌어. 우리가 고층에 있었는데 발판이 깨지면 층이 붕괴를 하면 아래층으로 추락을 하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아래로 추락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종목을 빗대서 말하면 그 종목들이 잘못된 종목들이 아니고, 그 종목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래로 추락을 했고, 그 추락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락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다쳐요. 근데 죽지만 않으면 다친 부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치료하려면 일단 시간도 걸릴 것이고 치료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지금 뭐 투자금이 2,000인데 1,500 물렸어. 500 있는 것도 뭐 간신히 지금 팔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고 현금은 없어. 그런 상황이면 간신히 팔 수 있는 그 종목들 500이든 심지어 뭐 100만 원이 됐든 그거 정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새로운 종목을 계속 봅니다. 왜냐면 그 치료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쳤는데.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 한 종목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 투자금이 2,000이면 한 종목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뭐 한 종목에 평소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샀다면 지금은 진짜 장난스럽더라도 1, 20만 원어치라도 지금 조금씩 종목을 매수해 보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위기 환기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하락에 대한 압박만 받고 있으면 진짜로 주변이 안 보여요.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계속 지금 뭐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보면 9월 한 달 동안 내림폭이 엄청난데 오늘 30포인트 내리는 걸 제외해도요, 지금 시장이 9월 한 달 동안 90포인트 빠졌습니다. 지금 800 다다랐는데 12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9월 초에 920포인트를 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30포인트 빠지면서 81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20포인트가 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은 정말 대단한 종목들인 거고, 또는 이제 실체가 없었던 초전도 테마 같은 거, 가벼운 거, 그냥 특정 수급 세력이 옛다 하고 건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걔들도 지금 따라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불 붙어서 올라갔다가 불 꺼지면서 완전히 폭락했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 거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반토막 이상 하락한 상태예요. 그럼 지수가 보름 만에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면 종목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폭락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 넘어가면 진짜 화랑장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거기에 10%예요. 100포인트면. 100포인트라는 수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거를 보름 만에 뺐다? 보름이라고 해봐야 거래일 수라면 10거래일이에요. 야, 10거래일 만에 100포인트를 빼?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종목들을 보면은 10%는 우습게 빠집니다, 지금. 이게 지금 거래 동반하면서 빠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파는 사람도 없지만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100개씩 200개씩 수량을 던지면 그냥 그대로 빠져요. 그냥 지금 하락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 드리는 게 그 종목에 투자한 내 돈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이 지금 그렇게 하락하는 게 거짓된 호가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왜 사는 사람이 없냐면 지금 이런 환경에서 사실 누가 사겠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의미 없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상승의 명분이 있으면 매기가 한 번만 붙으면 단 한 번의 양봉으로 바로 회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전도나 그런 애들처럼 실체 없는 그런 종목들처럼 갑자기 확 올라와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세가 없어서 실체 없이 하락하는 그런 상승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명분이 확실한데 매수세가 없어서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매수세 한 번만 붙으면 그 호가를 그 비어있는 호가들 매도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매도 호가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매도 호가를 한 번에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안정될 시간.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하락을 보였을 때는 근래에 들어서는 2번 정도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 2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2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가깝게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었고 멀게는 07년부터 08년까지 벌어졌던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 리먼이 쓰러지고 나면서 2008년에 정점을 이뤘죠. 그때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다 해서 한 4% 가까이 하루 만에 빠졌어요. 오늘도 우리 시장 지금 4% 빠질락 하는데 그 정도로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그런 사태가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 옛날 2000년대 초반에 9.11 사태겠죠.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우리가 야 주식시장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 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아니고 경제 상황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상황 전체가 문제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일어났었던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타격이 2010년 초반,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졌었던 9.11 테러부터 해서 그걸 통해서 아프간 전쟁이 있었죠.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계속되면서 장기화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군수업체가 돈을 벌고 뭐 복구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경제가 돌아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화되면 경제가 마비되는 수준까지 와요. 유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 산유국들이잖아.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죠. 산유국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대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고 이거 전쟁 장기화가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돼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5%대의 고금리가 현재 연준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보면 지금 현재의 고금리를 1년 이상 끌고 갈 거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 때 5%대의 금리가 1년 3개월 정도 지속되고 나서 서브프라임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5%대의 고금리가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전에 전쟁,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서 제로금리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시장에 너무 많이 공급됐었거든. 그래서 과열됐어요. 그걸 걷어들인 거란 말이야. 지금도 똑같죠.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마비된 경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저금리로 제로금리로 한 2, 3년간을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과도화됐고 그래서 지금 고금리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 서브프라임도 겪어봤고 왜 그렇게 터졌는지도 겪어봤고 그러면 지금은 설령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지금 다시 터진다고 해도 물론 타격이 크겠죠.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해결 방안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 대국, 1위의 경제 대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터진 거고, 이번에 중국에서 터진다면 좀 더 심각해지겠지만 중국의 정치적인 특성상, 그리고 주변국들이 사실 어떻게 도와줄지 외교적인 관계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겪어봤던 일이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공포가 전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이 좀 더 취약해. 너무 많이 빠져. 근데 사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요즘 우리 시장이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보다 앞서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왜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면 내일 미증시도 상당히 더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계속 그래왔잖아. 그리고 이유가 터지겠죠. 뭐 좀 더 매파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든가 고금리에 대한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왜 JP모건 회장이 CEO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최초로 7%의 기준금리를 볼 수 있다. 볼 가능성이 있다.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7%가 말이 됩니까? 0에서 2, 3%로 올라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3%에서 5%로 가는 이 과정이 지금 힘들잖아. 5에서 7로 가는 과정은 지옥이겠죠. 그렇게까지 올리지는 못해요. 그러면 진짜 미국도 역시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돈을 풀로 써서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부동산은 대출 끼고 한단 말이야.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대출 시스템도 다른 나라 거 보고 따온 거니까. 그러면 7%대 금리 올리면요. 진짜 전 세계인의 한 절반은 길거리 나앉아야 돼요. 그 대출금을 누가 어떻게 이자를 갚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어느 누가 됐든 해결 방안과 해결책은 찾을 거예요. 지금 미국도 정치권이 좀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정치권의 안정 그리고 그 안정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해결 방안들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발생했어요. 우리는 항상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상황에 앞서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뭐 물론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매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대응을 해주고 대응이라는 것이 매도 대응이 되겠죠. 매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매도 대응을 해주고 손절이든 수익실현 손절도 지금 3% 5% 정도 빠지는 종목이면 지금 손절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20% 이상 한 40% 빠졌다.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물론 손절을 해야겠지만 조금 더 반등을 기다리거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종목의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보유할 만한 명분이 있다면 지금 마이너스 40% 찍을 때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 그 비어있는 호가창에 매도를 던지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부러진 뼈가 붙을 때까지 다친 내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치료비까지 좀 써야겠죠. 병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치료비는 우리가 매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그 개중에서 매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매도해주면서 어떻게든 쥐어짜내라 그랬죠.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조금씩 평소에 100을 매매했다면 100을 주고 매수했다면 지금은 매매 자금이 10분의 1로 줄었을 거야. 한 10을 주고라도 매수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좀 챙겨보는 겁니다. 치료비도 벌고 기분도 어느 정도 좀 전환될 수 있게 희망을 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이게 중요해요. 멘탈 관리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카카오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빠져 있는 상태예요. 왜 빠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가 중요한 겁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심각한 시장이에요. 4월에서 5월 넘어가던 이때 하락하던 때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 순간에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던 이 구간에서 하락하던 이 하락보다 지금 하락이 훨씬 더 깊고 큽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5월 15일 날 만들었던 저점보다 더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끝나면 지금 5월 15일 저점 깬다는 얘기예요. 이거 깰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805포인트 깰 겁니다. 그럼 이제 800에 대한 지지라인이 두려워지죠. 왜 두려워지냐면 특정 지수 영역을 이탈하면 반대 매매가 쏟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은 발생하고 있고 신용 물량은 항상 시장에 있어요. 근데 이 신용 물량은 낙폭이 좀 과대될 때 특정 가격을 깨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매도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시스템에서 매도를 때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주 갖고 있으면 호가창에 만주 매수세가 없으면 안 던지잖아요. 한 1000개, 2000개 조금씩 분할해서 던지잖아. 시스템은 그러진 않아요. 특정 가격 이탈하면 호가창에 100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만주 그냥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하한가를 갈 수도 있는 그런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매도 나오면 한 주의 매수만 들어와도 바로 다시 올라가요. 이 시스템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 보존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적인 매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나 외국인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적인 매도가 지금 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두자는 얘기예요. 인지를 해두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면 그게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 맞을지 알고 맞는 게 그냥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맞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 미리 힘을 좀 준다거나 준비할 수 있잖아.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카카오라이브 하고 또 무료방에 유료방에 이 모든 SNS 방에다가 제가 오전부터 계속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주변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앞뒤 안 보고, 야, 지금 이 종목 왜 이래? 라고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설명한 부분을 깡그리 지워버리고, 갑자기 그렇게 툭 질문을 던지면, 이미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글이라던가, 지금 이렇게 카카오 라이브 하는 것, 지금 사실 주식시장 안에서 바쁠 건 없잖아요. 주식시장 안에서 바쁠 건 없잖아. 개인적으로 일이 바쁘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면, 지금 내 시세, 내 종목 시세가 왜 이래? 이거를 볼 때, 이거 볼 시간에 제가 올려드린 글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카카오 라이브,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종목적인 악재가 있나요? 없어요. 성장주들은 지금 계속 성장해야 되고 기업들은 계속 새로운 먹거리 찾으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얘기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고금리가 발목을 붙잡는 거야. 고금리가 발목을 붙잡으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못해요. 차입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무리 대기업일지라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모두 자금을 차입해서 씁니다. 차입해서 쓰면서 미래가치로 상쇄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고금리 시대 유지되면 차입을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안 하죠. 그 금리 물어주는데도 다 쓰는데 기업의 미래 수익도 그만큼 낮아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절대로 증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고 절반 이상의 종목들은 지금 고가 대비 반토막씩은 났어요. 이거를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겪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겨내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견뎌내자라는 의미지. 이 시장을 좀 견뎌내 봅시다. 지금 종목들 윗꼬리 달고 밀리는 거 보니까 805포인트 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코스닥 지수 분봉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되는 분봉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돼요. 하지만 빠지는 건 이해해도 이렇게는 아니다.
지금 적어도 사실 미증시가 우리 쉬는 동안 3거래일 정도 올라줬는데 3거래일 정도 올라준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홍콩도 지금 계속 빠지네요. 중국 증시 휴장인데 홍콩은 열렸어. 휴장하지 왜 열어가지고 씨.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그래도 우리가 딱 연휴 들어갔을 때 한 3거래일 정도 올랐는데 이거 깡그리 무시되고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하락만 적용을 받는 거예요. 미증시는 2% 빠졌잖아요. 나스닥. 아마 내일 미증시도 9월 27일 찍은 요 저점 깰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증시만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낙폭이 좀 큰 거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빠졌고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먼저 회복할 거고 많이 회복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합시다. 이제는 지금 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사실 우리 방에서 뭐 SY 수익 잘 봤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가 아니지. 지난주부터 제가 백발백중 필살기라든지 백발백중 화요일에 나가서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이런 시장이야말로 테마주다. 단순 테마 하지만 실체가 있는 테마에 우리 집중하자 하면서 우크라 관련주 얘기를 드린 거고,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렌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놓쳤잖아요. 너무 아까운 종목. 그거 대체할 만한 로봇주예요. 하지만 시장 역풍에 얘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윗꼬리하고 밀리고 있는데 시장만 정상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그냥 오늘 신고가야. 근데 그걸 못 가네. 내일 하루를 더 기대를 해봐야겠죠. 내일 어차피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일을 정말 잘못 잡았네요. 그죠? 상장 철회하고, 물론 철회하면 로봇주 다 급락이겠지만 철회하고 한 11월에 상장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도 크게 지금 의미는 없을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면. 내일 시장 상황이 굉장히 오묘해졌습니다. 제가 말한 호가의 현상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매수세가 이미지스를 보면 요렇게 여기 매수세가 좀 그래도 두툼하게 쌓여 있죠. 이거 쌓여 있는 건 지금 위에 있던, 여기에 있던 분봉 보면 아시겠지만 4,000원대 위에 있던 가격이 순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밑에 깔려 있는 매수세가 보이는 거고, 원래 요 정도 수량의 매수세가 깔려 있었어요. 매수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매도 호가 보면 매도 호가가 비어있죠. 매도할 사람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매수세가 여기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주고 있지 않고 계속 깨지면서 매도 호가를 아래 것들을 보여주게끔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다가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주가 의미가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 매도 호가에 걸려있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만개 깔아놓은 애가 이 중에서 한 반마트에서 5,000개 위로 쏴버리면 여기 그냥 한 번에 먹고 가격이 위로 훅 올라갑니다. 분봉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양봉이 이렇게 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리는 거.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이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야. 시장 종목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움직임도. 반대 매매 나오면 한 번에 쑥 쏟아졌다가 쏟아지고 나면 매도 호가가 비니까 한 주만 매수해도 위로 훅 올라가거든. 지금 그런 모습 계속 나오는 겁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신고가 나왔어야 돼요. 흐름상, 패턴상 오늘 신고가인데 시장 영향에 얘도 발목 잡힌 겁니다. 뭐 내일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리면 또 매수 기회는 올 거예요. 이런 종목들 지금 단순 테마인데, 실체가 있는 단순 테마가 지금 가장 보석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상승할 명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실행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부각되거든. 그렇게 되면 주가적으로는 탄력을 더더욱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크라 관련주 또는 네옴시티 관련주 반드시 삽을 떠야 되는 사업들, 뭐 방산 쪽은 지금 크게 의미는 없고 이런 쪽으로 계속 좀 시야를 넓혀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매 자금 없을 거예요. 물론 매매 자금이 없을 테지만 그 약간의 자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어떻게든 쟁겨둔 그 자금을 지금 이런 데다 쓰는 겁니다. 이런 데다 쓰면서 새롭게 계속 좀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신 분들, 잘 들어주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봅시다.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우크라 지원에 대한 얘기들. 근데 거기도 굉장히 뭐랄까 정치적 이슈에 빠져 있는 게 젤렌스키 재선 시기에 다가왔다면서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지금 독소를 품고 다녀서 다들 각국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데 새로운 악재로 지금 뭐 부상할 수도 있어. 근데 뭐 전쟁 기간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두 번째 겨울이 오고 있네. 3조 751억 원? 아니, 이게 아니구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계속 이 모양이지만 이걸 복구는 해야 돼요. 어떻게든 복구는 해야 되잖아. 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복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얘기, 지원책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주들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선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은 다들 상황이 안 좋은 게 맞아. 시장에서 절대 우호적이지가 않아. 고금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금리를 모두 무시하고 각국에서 그냥 일단 지원을 쏟아줘야 될 그 사업.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이거든. 복구 사업.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해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얘들도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타야겠죠. 지금은 이제 우상향이니까 저도 최근에 SI를 계속 매매한 거고, 지금 여기 다시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제 또 매수 포인트를 찾아가야겠죠. 그렇게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화이팅 합시다.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인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의 문제고, 이 모두는 지금 우리 주변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곳.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문제. 자본주의 채택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이미 이런 문제를 논할 것도 없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는 건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결과가 주식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시장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많이들 힘들잖아요. 모든 일이 다 힘들어요,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견뎌야죠. 뭐 힘들다고 뭐 두 손 두 발 다 들고는 뭐 포기할 거 아니잖아. 잘 이겨내 봅시다. 우리 같이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VIP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랑 함께 하는 거고,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속 있으신 건 지금 제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상황 이런 모든 상황들 나오는 상황들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계속 얘기해 드릴 거고 전략을 드릴 거니까 계속 계시고, 지금 하락 종목들 하락골 깊어지는 건 저도 알아요. 보고 있습니다. 뭐 내 눈은 뭐 옹이 눈이 아니죠. 다 보여요. 아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엄청나죠. 반등할 땐 또 한 방에 반등해요. 그거 기다리는 거고,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무작정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손절 타이밍은 이미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견뎌주면서 새로운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새로운 걸 매매하면서 그래도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이 작업을 할 거니까 같이 한번 또 지금 이렇게 판이 깨진 시장에서 좀 많이 다쳤으니까 같이 회복해 봅시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서로 이제 지금이야말로 잘 될 때야 뭐 있겠습니까? 잘 될 때 그냥 다 좋죠. 안 될 때야말로 진짜 신뢰가 필요하고 서로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여기 갑자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기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있는 사람이고, SBS 그 방송 출연도 지금 6년째인데 이 정도면은 공신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파이팅 하시고 오늘 장 거의 이제 마감대 다 됐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오늘 안 깨더라도 내일이라도 805포인트는 깰 거예요. 예, 새로운 판입니다. 판 다 깨졌어요. 판 다 깨졌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돼. 그 새로운 판 만드는 과정이 또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모든 것들 같이 한번 하락을 함께 또 겪었으니까 상승도 함께 또 겪어봐야죠. 그때까지 한번 잘 가봅시다. 자, 카카오 라이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 녹화는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지금 상황 뭐 나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고 지구촌 사람들 다 힘듭니다. 잘 이겨내 봅시다.